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이번에는 호카 오네오네의 챌린저 비드와 토아에 대해서 한번 비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제가 5월 10일에 구입을 하였고요. 호카 오네오네가 할인을 잘 안하는데 그때 딱 하루 할인을 해가지고 22만원짜리 신발을 15만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둘 다 22만원이고 할인을 해서 15만원, 15만원, 총 30만원에 두 켤레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구입한 신발을 5개월이 넘도록 신지도 않았냐? 제가 등산화가 다른 등산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신다 보니까 이거를 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6월달부터는 암벽 등반을 다녀가지고 이런 워킹 신발을 신을 일이 없이 그냥 계속 어프로치화만 신어가지고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두면은 겨울이 오고 겨울에는 또 못 신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열어보려고 합니다. 호카 오네오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일본 브랜드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태생한 브랜드고요. 호카 오네오네라는 이름은 마오리족 언어로 하늘을 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신발로 유명한 살로몬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2명의 사람이 만든 회사고요. 살로몬이 신발로 유명했듯이 이 호카 오네오네도 신발이 좋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트레일 러닝화 시장에서는 이미 매우 유명한 신발이 되었어요. 그 후에는 이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패션계에서도 사랑을 받았고 점차 하이킹화, 러닝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트레일 러닝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이킹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소에 신고 있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등산화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다르지만은 우선 가볍고 푹신합니다. 지금까지 등산화는 다 약간 무겁고 딱딱했는데 얘네는 가볍고 푹신하게 신발을 만들어요. 덕분에 무릎에 받는 충격이 많이 줄어가지고 하산할 때 무릎이 항상 아팠던 분들은 이 신발을 신고 나서부터는 무릎 통증이 다 사라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호카 오네오네에서 하이킹화를 만들기 전에 토르 하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등산화 용도로 나온 신발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예쁜 디자인과 푹신푹신한 미드솔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 신기도 했었어요. 그 후에는 호카에서 정식으로 하이킹화인 카하라는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카하라는 제품은 토르 하이랑 비슷은 한데 좀 더 하이킹 쪽에 치중돼서 나온 모델이었고요. 걷기도 조금 더 편하고 발목 같은 경우도 토르보다 훨씬 잘 잡아주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저도 카하가 출시되고 나서 사고 싶어서 열심히 알아봤지만은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사이즈가 다 빠지더라고요. 이게 패션 쪽에서도 유명하다 보니까 등산은 좋아하지 않지만 신발을 좋아하는 다른 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산에 신고 가려는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다 놓치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사이즈가 입고가 됐지만은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느라 못 샀는데 인스타를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산에 가면은 이 신발 신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신다 보니까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막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30만원이 넘어가는 신발인데 내구성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호카 오네오네가 예전에는 고어텍스가 아니라 이벤트 원단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신발에서 물까지 샜다고 합니다. 30만원이 넘어가는 신발인데 1년밖에 못 신을 정도의 내구성에 비 올 때는 물까지 새니까 더 사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어텍스로 다 바뀌었고 또 카하 제품 말고 좀 더 저렴한 하이킹화인 챌린저 미드와 토아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둘 다 원래 미국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출시는 카하보다 늦게 되었어요. 두 제품이 가격도 비슷하고 포지션도 비슷한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제가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 중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필 할인을 하게 되었고 두 개를 다 사도 30만원 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둘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까볼게요. 이거 토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신었어요. 근데 산에 신고 간 건 아니고 진짜 집 앞에 한 5분 정도? 사러 갈 때 시범 삼아 신어본 게 전부입니다. 자, 요게 챌린저 미드 모델이고 요게 토아 모델입니다. 챌린저 같은 경우는 로우 모델도 따로 나오고 토아 같은 경우는 요 모델 하나가 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챌린저고 이게 토아인데 챌린저 같은 경우는 외피가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토아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고어텍스를 사용해서 가죽이고 천이지만은 방수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이제 챌린저 같은 경우는 포듈러라는 아웃솔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웃솔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딱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설명에는 접지력이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산에서 제가 신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자기
들 제품을 소개할 때 접지력이 안 좋다라고 소개하는 건 없으니까요. 다 자기들끼리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브람의 메가 그립이 사용되었고요. 메가 그립이 사용되었으니까 뭐 아웃솔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두 신발 모두 내구성은 취약해 보입니다. 카하도 내구성이 안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 제품들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아웃솔이 붙어 있지만은 이 구간은 그냥 미드솔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한 일자 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뭐 덧댐 없이 바로 미드솔이고 눌러보면 쭉쭉 들어갑니다. 쿠셔닝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건 날카로운 바위산을 좀 타면은 금방 다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토아 같은 경우도 비브람 메가 그립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요런 부분은 다 메가 그립이지만은 여기는 그냥 미드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친 환경을 걸으면은 다 뜯기겠죠? 역시 내구성은 우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 잠깐 걸었는데 여기 벌써 미드솔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네요. 이게 쿠셔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잠깐 신었었는데 여기 벌써 주름이 잡힙니다. 카메라에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가죽을 사용한 챌린저 모델이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천이 사용된 토아가 더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가죽이 천보다 더 가볍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웃솔에서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듈러라는 이거는 메가 그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웃솔 무게에서 오는 신발 무게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챌린저 같은 경우는 신발끈이 이 탄성이 별로 없어요. 납작하고 탄성이 별로 없는 그런 신발끈이고 이 토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화에 아니 러닝화에 많이 쓰는 좀 도톰하고 탄성 있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묶어놓으면 절대 안 풀리는 약간 그런 끈이거든요. 그래서 끈도 두 개가 다르네요. 그 외에 호카오네온의 전반적인 기능이 뭐 프로플라이 미드솔, 메타로커 시스템, 액티브 풋프레임 등등 어려운 이름과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이트에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등산화를 살 때 저런 뭐 그 신발만의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알아보고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이 두 제품을 구입할 때도 그런 특징들은 딱히 고려하고 사진 않았습니다. 그냥 미드솔 푹신푹신하고 발 편하대라는 말만 듣고 산 거고 둘 다 다행히 신발이 예쁜데 제 눈에는 요 챌린저가 조금 더 예쁜 것 같네요. 좀 더 심플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등산화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그냥 일상복에 신어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실제로 일상복에 신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거는 좀 하이킹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제품의 차이는 웨피가 가죽이냐 천이냐, 포듈러 아웃솔이냐 메가 그립 아웃솔이냐 요 두 가지가 다고요. 뭐 간단하게 두 가지가 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신발에 있어서 웨피랑 아웃솔 차이면 그냥 다른 신발, 완전히 다른 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신어보고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아마 호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천이 좋다 하면은 요 제품을 고민 없이 구입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가죽이 더 좋은데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포듈러 아웃솔이라는 걸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제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죽 웨피에 메가 그립 아웃솔이 사용된 제품이 나오면은 저는 그 신발 하나만 샀을 거예요. 근데 천에는 메가 그립, 가죽에는 뭐 제가 모르는 아웃솔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사게 됐고요.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어보고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신발을 좀 알려면 100km 이상은 신어봐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한 150, 150 정도 신어보고 리뷰를 작성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어본 리뷰가 올라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신발이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들 신고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카하를 사서 1년간 신었는데 다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 신발입니다. 심지어 이걸 한번 신어보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등산화는 전부 그냥 신발장에 넣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요. 진짜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둘 다 신어보고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신발 리뷰라서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올라올 이 두 각각 신발에 대한 리뷰도 참고하셔서 신발을 구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허접한 언박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